첫 해는 통당 한 500, 그 3년 차에 뭐 통당에 돈 1,000만 원 정도 하다가 작년 계산했는 이유가 통당에 1,850 정도 나왔습니다. 2월 말부터 따기 시작해서 지금 수확량 통당 200박스 정도 나왔고 수익 문해반에서는 지금 통당에 1,100만 원은 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오늘 와서 보면 되지. 내가 매출 잘못 꺼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농상천국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하우스의 주인 농민분을 직접 모시고 간단히 인터뷰를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귀농 5년차 장규식입니다. 네. 지금 어디서 농사를 짓고 계시죠? 성주군 벽지면이죠. 예. 그 농사 규모는 어떻게 좀 될까요? 농사 그러면 11m짜리 넉동, 12m짜리 넉동, 총 8동 하고 있습니다. 네. 기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재배 난이도가 높은 참외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성주라는 특성상 참외밖에 없으니까 참외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냥 참외가 어려운 작물이라는 거 모르고 시작하셨네요. 어려운 작물을 하고 알았다면은 귀농을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망설여 봤겠죠. 이렇게 어렵다면은. 네. 처음에 귀농하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전체적인 게 다 힘들죠. 씨 넣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종 이식하고 참외가 끝나는 그날까지 힘들다가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 뽑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힘든 게 이제 순을 보는 방법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변화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첫 귀농해가지고 참외를 접했을 때는 그냥 심어 놓으면 큰다.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작물을 보는 눈이 없었다. 그게 그렇죠. 가장 힘들었다. 예, 그리고 네. 날씨 변화라든지 내 땅에 대한 토지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네. 컨설팅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예. 지금 기농 초기와 지금 수입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첫 해는 통당 한 500, 그 3년 차에 뭐 통당에 돈 1,000만 원 정도 하다가 작년 계산했는 이유가 통당에 1,8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은 게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작년에 지금 수익이 1,850까지 올라오셨다. 작년에는 컨설팅을 100% 받은 게 아니고 거의 한 절반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절반을 받으셨는데 네, 수익이 거의 한 1,800까지 올라갔다. 그렇죠. 지금까지 작황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2월 말부터 따기 시작해서 지금 수확량 통당 한 200개. 200박스나 말씀이시죠? 예, 제 통당 200박스 정도 나왔고 수익 문해반에서는 지금 통당에 1,100만 원은 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뭐 보통 참월이 8월까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8월까지 8월까지 하는데 지금 5월 초인데 1,100 정도 하셨다. 1,100 정도 나와 있어. 올해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후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 컨설팅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컨설팅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 같은 초보들은 기후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죠. 컨설팅 업체에서 내일은 비가 오니까 어떻게 처리를 갑시다라는, 뭘 합시다라는 얘기는 그것서 정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컨설팅이니까. 이게 컨설팅 하는 방향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의구심 같은 건 없으셨나요? 작물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 여러 사람한테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농지에 대한 답이지 내 농지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컨설팅 업체는 내 농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정답을 내려주니까 신뢰와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믿음 하나 없이는 컨설팅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죠. 못 믿을 것도 말로 받아요, 그거를.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설팅을 받고 수익이 대폭 늘어나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 컨설팅도 어느 정도 받아보셨고 네. 저희한테도 지금 받고 계신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요? 네. 그럼 비료 넣고 가는 거. 순 한번 툭 쳐다보고 비료 뚝 넣고 몇 킬로 넣으세요. 그거는 가버리는 일반 컨설팅 일반 말씀하시는 컨설팅이야.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순이 이렇게 된 상태가 순이 되고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를 일주일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한 개 한 개 단계를 밟아가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도 거의 참외를 버릴 뻔한 거를 상품화 만들어서 출하를 시켰으니까. 대표님이 하시는 규모가 홍주에서 하고 네. 계시는 분들보다 규모가 큰 편이 아니에요. 작았죠? 어떻게 보면 작은 편이신데 지금 스마트팜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뭐 관비기라든지 방제기라든지 환경제어기라든지 네. 지금 다 설치돼 있어요. 네, 예. 규모가 작은데도 이렇게 스마트팜을 설치하면은 효과를 보시나요? 자, 크면은 경제적인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설치가 자꾸 꺼려질 수가 있어요. 그건 저는 작단 말입니다. 네. 그 보조사업 들어오는 부분에서 해버리면은 내 자체 자부담으로도 큰 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해요. 차라리 크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는 최고 효율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설비가 훨씬 낫다라고 보면 돼요. 스마트팜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고 계세요. 잘 아우, 사용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각자 기기가 하는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다 만족해요. 뭐 순환풍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내부의 온도를 평준화시켜주는, 또 살포기 같은 경우는 날씨에 고온기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급하니까 균제와 충제를 같이 섞어쳐요. 그럼 약효는 떨어지겠죠. 저는 오전에 충제 치고 오후에는 균제를 치기 때문에 약효의 발휘를 100%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주 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치는 보다는 기기가 훨씬 용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대로 약 치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유, 힘들어요. 그거 한 번 치려 그러면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한 번씩 네. 하시는데 방제기 이거 확실히 편리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내 스마트폰에 들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캠핑 하듯이 이렇게 앉아 놀다가도 약만 태워놓고 가가지고 그냥 누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같이 기후가 안 좋은 날씨에 나는 스마트팜의 덕을 봤다. 봤죠? 그리고 하루에 2번도 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농가를 2월 중순부터 네. 지금 거의 한 매주 네. 한 번씩 오고 있는데 그 노견 심했을 때 2월 말이었죠. 예, 맞아요. 그때도 노견 하나도 안 보였고 최근에 흰가루 난리 쳤는데 흰가루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 흔한 뭐 온실가루 하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방제기가 그렇죠.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방제기의 도움이죠. 어떻게 보면 컨설팅 받아서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컨설팅을 받는데 실패하는 농가들도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컨설팅 업체가 문제라고 보죠, 저는. 이게 세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줘야 되지, 대충 보는 거는 이웃 농가가 봐줘도 돼요. 술 떴나? 떠네? 뭐 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누가 와도 그건 컨설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질의 부분들, 이 시간을 올라간다든지 내려온다든지, 그 습도 부분들, 저는 저 기계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어떤 영양제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비료가 들어가는 거를 전문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 전문 약제를 써주니까 기후 변화에 대처가 쉽게 됐죠. 컨설팅을 받으면서 비용 지출 솔직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농가들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솔직히 맞아요. 예,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선뜻 투자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나는 계산법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길이잖아.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썼는데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겠죠. 농자재 어차피 쓸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걸 쓸 거냐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구에 쓰락해서 쓸 거냐. 그래서 작물이 다른 쪽으로 가면은 그걸 또 바로 잡는 약재를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진단 내린 컨설팅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가면은 내 마음도 편안하고 어렵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는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면 내 작물을 돌보고 하루에 2번, 3번도 급하면 와주고 하는 컨설팅 업체에 그게 무작정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건 형제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신뢰라는 부분이 또 걸리는 부분인데 네. 내가 컨설팅 업체를 이것저것 알아본다 그래도 내가 선뜻 신뢰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장에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 농장 와서 보면 되지. 내가 매출 작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 내 보여드려도 돼요. 지금 컨설팅에 정말 만족하신다. 100%죠. 아, 100%는 아니겠다. 110% 되겠다. 아까 전에 컨설팅 하는 방향이 관행적으로 내려온 농법이랑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올해 질소 한 방울도 안 쓰셨잖아요. 예, 안 썼죠. 네, 질소 한 방울도 안 썼는데 지금 농사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이 되게 좋아요. 예. 지금 지금은 순이 뜨거나 순이 가라앉거나 그런 거 없이 일정하게 꽃이 오고 지금 과가 달리고 예, 예. 있어요. 질소 없이 농사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농사 질 때는 이 하우스에 한동에 100%라는 퇴비를 뿌렸어요. 과다 질소였죠. 그게 2, 3년 출제 때는데 작년에 그거 뺐는데 시급했어요. 수단 걸어서 심고 다 했는데도 올해는 순탄하게 가는 게 그 부분입니다. 퇴비를 완전히 반 이상으로 줄여버렸고 그것도 저한테는 조금 실수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초반에 순이 조금 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농민분들께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지금 그렇죠. 영상을 보는 분들이면 그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드실까요? 귀농하신 분들의 귀농을 선택할 때도 부분 꿈에 불어와 오시는 건 좋은데 현실에 맞닥뜨릴 때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럴 때 차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조금 활용하셔도 좀 순탄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옆집에라든지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그분 또한 농사를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한테 와서 1시간, 2시간 일 봐준다 손 치도 그 한 달 되면 며칠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농지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미안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농민분 만나서 직접 말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네. 예,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드릴게요. 네, 귀농하시든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그 컨설팅에 대한 깊은 고심을 한번 해보시면은 한번 길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